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한국 부정선거 수사라고 수사 지시를 했고, FBI 국장이 한국의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하고 갔는데, 이게 조만간에 이게 뭐 민주당 애들 줄줄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FBI에 한국 민주당과 연계된 마약 카르텔 수사도 지시를 했네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 카르텔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 마약 카르텔의 핵심 자금줄이 어디다? 중국 공산당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검찰청 없애버리고 중국 마약을 수입하는데 그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한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애들 줄줄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한미일 삼각동맹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중국과 우주전쟁, 사이버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인트 팩트 시트에 서명을 했고요. 합의를 했고요. 근데 보니까 합의를 하자마자 아직 서명 안 했는데 바로 FBI 국장 들어오고 국방부 장관 들어오고 미 해군 장관 들어오고 뭐 줄줄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서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바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트 팩트 그 시트에 서명을 안 해도 바로 시행이 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일본 총리 목을 베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망언을 했어요. 이제 중일 전쟁 모드에 돌입을 했고요. 이재명이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은 북경을 폭격하는 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안미 경중 폐기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폐기하고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그리고 중국산 물건 안 사겠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 합의를 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 수산물도 안 사겠다.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씨를 말리는 작업에 이재명이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해상 봉쇄하는 데에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이지스함을 대량 건조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1년에 미국의 이지스함을 한 10척 이상을 동시에 건조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해군이 이거 거의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한국 해군 뭐 이지스함 계속 나오고 뭐 재래식 잠수함 계속 나오고 하면은 중국은 정신 못 차린다. 뭐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한국이 250억 달러치 대중국 견제용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로 했는데 그게 2030년까지는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있으면 한국도 핵잠수함 들어오고 하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물질 재처리를 승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한 뭐 5년 10년 있다가 한국이 미친 척하고 야 그냥 우리 핵무장 하겠어 하고 그냥 핵무장 하면은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반도체 받아가야 되지, 뭐 배 선박 수리해야 되지 하니까 한국이 미친 척하고 핵무장 하면은 중국도 뭐 중국이 죽어나가는 거지. 미국은 뭐 한국에 핵무장 하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핵무장을 시킬 수 있는 99.9999%까지 다 족쇄를 풀어주고 마지막을 안 풀어주는데 뭐 마지막은 안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간에 한국이 해버리면 된다 그냥. 그러면 이제 중국이 죽어나가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무장 풀어줄까 말까 하면서 이제 중국을 협박하고 너 우리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한국 핵무장 시킨다 하고 계속 공갈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만주를 동북 삼성을 지금 중국이 한국에 떼가지고 붙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슬슬슬 흘러나오는데요. 뭐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동력 눌러주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자꾸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마이크를 좋은 거를 바꿔도 목소리가 더 이상 크게 안 나옵니다. 아마도 제 목소리 그 성량 자체가 작아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 볼륨을 좀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이나 이 핸드폰도 이제 구형 모델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약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컴퓨터도 스피커를 좀 좋은 거로 바꾸시고 하면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제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마이크를 아무리 바꿔도 목소리가
더 이상 크게는 잘 안 나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밤 11시에 해외에서 주파수를 사가지고 단파 라디오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면은 이재명이가 방해를 하니까 해외 주파수를 사고 있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중 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달러 환율이 뛰어가지고 그 해외에서 주파수 사니까 그것도 비용이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용이 몇십만 원이 올라가 버렸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매월 반중 대북 방송 비용 마련한다고. 하여튼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은 뭐 그 돈으로 저희가 열심히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네요. 내가 내민 종이에 시진핑이 빵 터졌다 이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이 약점을 내밀었겠죠. 그러자마자 시진핑이가 미국산 대두 84만 톤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한국 공군 기지인 김해공항으로 불러서 펜타닐 수출 금지, 미국산 대두 구매 등을 이렇게 합의를 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합의를 한 것은 사실상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시진핑한테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야, 한국 내 중국 마약 카르텔 및 부정선거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넘기라, 그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마약 카르텔, 부정선거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미국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FBI 국장이 중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중국이 펜타닐 원료 차단 계획에 동의했다, 즉시 시행에 합의했다 했는데, 시진핑이가 스스로 중국은 마약 수출 국가이며 더 이상 마약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는 것은 중국 자체가 글로벌 테러 마약 수출 범죄 집단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시진핑이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중국 내 입지가 더욱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 등에게 자금 및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 단절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마약 수출하지 않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단절을 한 거고, 그리고 시진핑이가 살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그런 그 친중 그 마약 카르텔과 그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미국한테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내 그런 범죄 조직의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목숨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 중국은 미 정부 당국은요, 이와 같은 성과를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유예보다 더 큰 성과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한테 자금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거를 히토류 수출 제한을 유예시킨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꼽고 있으며,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실질적인 대리군으로 보고 소탕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소탕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달러 자금이 차단되겠죠. 그리고 마약 갱단 방치한 콜롬비아 정상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도 지금 마약 카르텔 이 사냥 특수부대가 들어갔고요. 지금 멕시코는 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불타고 난리 났죠. 난리 났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마약 갱단 소탕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가 살려달라고 뭐 그렇게 한대요. 살려주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FBI 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펜타닐 수출 금지에 합의를 하고 서울을 방문하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하였으나 한국의 언론들은 단 한 줄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먼저 발표하고 미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했는데, 북경 서울 도쿄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FBI 국장 한국 극비 방문 조사 진행 중, 뭐 진 커밍스 폭탄 발언 해가지고 뭐 성창경 TV 등등 보수 유튜브에 쭉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2025년 11월 초에서 11월 4일
이 주간에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 중국 베이징을 순차적으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방문했다. 이번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부산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펜타닐 전구체 통제 합의에 대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 방문에서는 경찰청 수사부 박성주 치안정관과 만나 사이버 공격자 대응, 스캠 센터, 전화 사기 조직, 확산 저지 등 사이버 범죄 근절을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는 단순 범죄 대응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걸친 범죄 사이버 네트워크 차단, 이거 다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된 거죠. 이번에 캄보디아 범죄 단체도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된 겁니다. 장기 매매 등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이버 공격자 대응이란 게 뭐냐면요. 적성국 중국의 그 사이버 해커들이 해킹하는 것도 있고, 민간 단체를 해킹하는 것도 있고, 부정선거 선관위를 해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그런 사이버상의 그런 공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파텔의 방안은 겉으로는 펜타닐 공급망 차단 협력의 일환이지만 그 내부에는 한국의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 공조와 보안 기준 재설정이라는 흐름이 함께 담겨 있다. 최근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이나 공공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FBI와 협력 강화는 선거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정보 인프라를 미국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자, 즉 이번 방문이 부정선거 논란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 조작에 악용될 수 있는 해킹, 정보 조작, 자금 세탁 등의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적 방어성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이버 수사 협력 허브로 자리 잡아가며 전반적인 국가 보안 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마약 갱단 방치한 그 콜롬비아 정상을 제지했죠. 한국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등등 이거 방해하는 놈들, 마약 수사 방해하는 놈들 전부 다 금융제재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금융제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 직원들, 경찰청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거 방해하는 놈들은 전부 다 금융제재 맞을 수 있다. 자, 북한 자생간첩이 검찰개혁안 통과가 1단계 목표라고 했는데 북한 지령받고 우리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뜬금없이 불났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불이 났다. 자, 그 SK텔레콤도 해킹당하고 이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니죠. 다 중국하고 연관돼 있는데 중국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수사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거망 사전 투표 이틀간 외부망이 열렸다. 이거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때까지 그런 거 발표 안 하다가 이재명이가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부정선거 가능성 있어요. 사전투표 이틀간 외부방하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건 미국에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우리 수사 들어갈 건데 어떻게 너부터 금융제재 때릴까? 네 공식적으로 나가서 발표해. 연결 해킹 가능하다고 연결돼 있었다고 발표해. 안 그러면 너부터 금융제재 때린다.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겁먹고 사전투표 이틀간 외부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지 프리던 교수가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가 중심이다. 이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한반도가 러시아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는 최전방이네. 이거 북한 통일시키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요거를 바로 놓으면은 남북한 이제 통일돼요. 통일되면은 이제 만주 동북 삼성을 한국이 먹습니다. 이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다른 저서에 보면은 2040년경 되면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남북한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이 빨려들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은 이 만주에다가 그 미군 기지 건설할 수가 있는 거지. 한국 보고 돈 좀 내라 해가지고 지어달라면 되지. 그러면 러시아, 중국 다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자, 이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은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재명이가 합의했다고 이렇게 이재명이 이름을 박아놨어요. 통상 한국과 미국 뭐 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그 정부 간에 뭐 합의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라고 대못을 박아놓은 거는 이재명이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고 중국을 죽이는 그 모든 작업에 이재명이가 서명했으니까 중국이나 북한은 이재명이는 알아서 제거해라. 뭐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들 반미 운동하지 말고 이재명이한테 가서 따지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디지털 한국과 그 미국과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즉 네트워크 사용료 등등등등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모든 규정을 동일화시키고 SNS 검열 불가능하고 재보험 시장 개방하고 한국 내 위치 정보 서비스 미국에 제공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한국의 이 사이버 상으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틀어막겠다. 그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서명한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주권이 포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사실상 미국령 51번째 주 괌으로 괌처럼 한국이 미국의 한 몸으로 달라붙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통일시키고 만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해진 국가가 친중으로 돌아서면 안 되겠죠.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친중 세력들이 발본색은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정선거 하지 못하도록 이제 미국이 관리를 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법률 시장도 개방이 되고 특허 시장 개방됩니다. 중국의 특허 도둑질도 공동 대응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게 중국산 물건 수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서명했어요.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그 싸게 저렴하게 물건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그거 이제 통관이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강제노동하죠. 국제적인 노동법, 인권 이런 거 안 지키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자,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한미동맹은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2006년부터 합의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 미국과 한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거는 한미연합군이 대중국 사이버 전쟁, 우주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여기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또한 군사 분야에서 AI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제 무인 무기를 무인 드론,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이런 거 왕창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해 가지고 중국군 견제하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보시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뭐 이랬고 이제 북한이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쭉 보면은 대한민국은 WTO 보조금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WTO 보조금 협정이 뭐냐면요. 불법 조업, 개체 씨를 말리는 조업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불법 조업하는 게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냥 중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산 수산물이 안 들어오면 이제 미국산 수산물이 들어오겠지 뭐. 자, 그리고 경제적 번영 지키기. 두 정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그리고 한미 경제 연합군이 중국을 때려잡는 거예요. 미국이 첨단 기술을 한국 기업들한테 주고 중국 기업들을 때려잡아 가지고 시장을 뺏어 오고 돈을 벌면은 그거를 한국과 미국이 나눠 먹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중국 기업의 알리 테무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의 새벽 배송 금지와 같은 이런 불공정 행위도 근절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중국 물건 수입 강화, 중국 기업의 한국 우회 수출 금지 등 한국과 미국은 하나의 시장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외환 달러 이거는 미국 재무부의 통제를 받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못해요. 그리고 중국산 물건 사오면 미국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범죄 수익금을
빼돌려 가지고 해외로 빼돌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그 연기금 동원해 가지고 환율 조작하고 뭐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이제 못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만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하니까 일본 총리한테 중국의 총영사가 야 목을 베버리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전쟁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군사동맹이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가 체결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자, 두 지도자는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그리고 바다의 다른 합법적인 이용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의 주장이 해양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봉쇄에 한국도 참여하겠다고 이재명이가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은 대만 해협 양안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인 현상 유지 변경에 반대했다. 이거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한국도 참전하는데 한국은 남아도 오는 게 미사일이니까 북경을 폭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규백이가 그 현무 5 그 뭐야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미사일을 지금 200발을 그 배치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죠. 그리고 현무 6도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규백이가 발표를 했죠. 그게 어디 다 중국 때려잡는 거다. 자,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가 지금 한국의 포항하고 전남 영암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도 전남에다가 또 투자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엔진 기술이 막 넘어옵니다. 항공기 엔진 기술이 넘어오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우주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다탄도미사일 제작 기술, 스텔스 제작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몽땅 모두 다 남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핵탄두만 개발하면 핵무기사일을 만들 수 있는 뭐 디지털 재래식 잠수함 SLBM 탑재 잠수함도 만들어 갖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마 6으로 날아가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2, 3년 있으면 배치가 되고 하는데 이제 한국이 그 핵 연료를 재처리가 가능하게끔 허용이 됐습니다. 속된 말로 나중에 한국 대통령이 미친 척하고 그냥 핵무장 해가지고 야 핵탄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저기 미사일 탑재해가지고 쏘면은 중국은 그냥 뒤지는 겁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헬기, 전투기, 수송기 등의 엔진 기술, 항공기 선체, 항공기 기체 설계 기술, 조기 경보기 제작 기술, 전자전기 제작 기술, 해상 초계기 제작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나노 기술 등 미국의 모든 국가 핵심 기술 한국한테 다 이전합니다. 이 뭐하라고 중국 때려잡는 거지. 자, 이 대형 기체에 첨단 전자전 센서, 레이더 등을 탑재하는 기술은 미국의 국가 기밀 기술인데 이런 거를 한국한테 넘겨요. 그래가지고 한미 조기 경보기를 공동 제작하는데 2대는 미국에서 2대는 한국에서 뭐 이 제작을 하고 한국 공군이 이제 조기 경보기를 대량 제작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 수십 대를 배치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수집한 정보가 미군의 실시간으로 넘어가겠죠. 미국은 군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가 하락하면은 한국이 필리핀에도 뭐 수출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조기 경보기, 뭐 KF-21, 뭐 FA-50 경전투기, T-50 고등 훈련기, KF-22 이제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2027년부터 개발한대요. 그리고 무인기, 뭐 LSM, 천궁, 뭐 함정, 잠수함, 전차, 자주포 등하고 조기 경보기하고 이거 연동해가지고 그냥 판매를 패키지로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조기 경보기가 수집한 그런 무기들이 그런 정보들이 한국의 전차, 장갑차, 함정, 잠수함, 뭐 방공 미사일, 전투기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자, 한국군의 무기 체계에 AI가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전 세계 1위가 석권이 가능해집니다. 방산 수출로 연 1천조 이상의 매출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산 수출이 되면은 그 지하철, 원전, 뭐 고속철도, 건설, 뭐 등등등 모든 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전 방산에서 천조가 수출되면 향후 50년간 부품 수출을 해줘야 되고 뭐 성능 개량 사업, 교육 이런 걸 해줘야 되면은 그러면은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매출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 천조를 수출하면은 이제 연간 5천조, 적게는
뭐 50년 동안 5천조에서 많게는 1경의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이 이제 1위로 올라가면 연간 천조 매년 천조 이상의 매출이 방산에서 생겨.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천조, 1,500조, 2천조 막 올라간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그러고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대로 나가고 항만 건설 뭐 원전 지금 미국 원전 3천조 들어가지고 미국 원전 짓는데 그거 한국 기업들이 가서 다 지어야 되니까는 한국 기업들이 그 돈 다 빨아먹겠죠.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그것도 한국 기업이 납품을 해야 되고 한국 기업들이 전선도 다 바꿔 줘야 되고 110에서 220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만 몇천 조의 돈이 들어온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돈이 중국으로 새는가 북한으로 새는가 그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달러는 미국의 재무부가 다 컨트롤한다. 한국의 외환 달러 외환 그 사용 주권을 미국한테 넘겼다. 이재명이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 그 우주 반도체를 개발했고요. 자, 그 전에는 그 한국이 미사일을 만들든 인공위성을 만들든 간에 그 우주 반도체가 없으면은 그 미국에서 사와야 됐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우주 반도체를 한국이 이제 만들게 되면은 미사일을 뭐 1,000발, 10,000발, 뭐 인공위성을 100개, 1,000개, 10,000개 그냥 한국 마음대로 막 찍어가지고 그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주고 나가는 거는 한국한테 모든 족쇄를 다 풀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2기 포함해가지고. 자,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는데 아마도 뭐 금방 3.5%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92조입니다. 2025년 한국 GDP가 2,628조니까 3.5%면 92조인데 뭐 한국의 국방 뭐 수출이 늘어나면은 GDP가 규모가 커지면은 이 국방비가 100조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군 국방비 정액에서 노무기 모두 교체하면요 한국산 장비의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 거고 대거 수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직업 군인 급여 인상 등 복지를 강화하면은 병력을 50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늘리는 게 문제가 없다고. 일자리 비용을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병사들 첫 달부터 200만 원 주고 병장 250만 원 주고 그리고 36개월 근무시키고 뭐 그래 되면 전방 부대의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시골 소멸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 돈을 주면 되지. 36개월 하고 뭐 저기 제대하면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손에 쥐고 나오면은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 손 안 벌리고 결혼하고 뭐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하고 유학도 가고 대학교 다니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는 아니 그 쓸데없는데 무슨 지원금 주지 말고 우리 병사들한테 돈 그래 주고 우리 직업군인들한테 급여를 한 30% 높여주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데 돈을 써? 야 민노총한테 왜 지원금을 주니 민노총한테 비정부 기구에다가 연간 102조씩 쏟아붓는다고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250억 달러 36조 원치 무기를 사오는데요. 해상 작전헬기 2차, 3차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거 플러스 이재명 때 추가로 더 사오는 것 같아요. 다 대중국 견제용이고 F-35도 2차, 3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그 2차로 윤통 때 20대 주문한 거 플러스 20대를 추가로 더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9조 원 같으니까 이거는 40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중국 폭격용이다. SM-6 해상 탄도미사일 뭐 SM-3도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SM-3는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 살짝 뺐더라고. SM-3도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러면 SM-3가 도입이 되면은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상승 단계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하늘에서 요격을 해버리니까 핵낙진, 핵폭풍, 그 미사일 파편이 중국과 북한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중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못 쏘온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KF-16, F-15K 성능 개량하는데 전부 다 중국 폭격용입니다. 해상 초계기 이것도 뭐 중국 잠수함 때려잡는 거고요. 자, F-15K가 이제 성능이 개량이 되면 미사일을 22발을 싣고 다니고 전자전 기능이 탑재가 되고 사거리 280km에서 적기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의 눈가리를 확 찔러 가지고 적의 레이더를 먹통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깡패입니다. 깡패. 동네 깡패라.
자, F-35A가 들어오면은 전방에서 F-35A 스텔스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기들이 놀래가지고 미친 듯이 미사일을 피한다고 도망가겠죠. 그 도중에 뒤에서 이 F-15K 이 개량형 이 미사일 22발을 발사를 하면은 F-35A가 적기를 쭉 이게 조준 미사일을 레이더를 유도를 해가지고 적기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못 피한다. 그러니까 F-15EX가 이게 이제 한국 개량형이 10대가 뜨면은 미사일이 220발이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거리가 작전 반경이 1800km입니다. 그냥 북중국 전체를 그냥 공중급유 없이 때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F-15K 저거 60 우리가 59대 갖고 있는데 저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요. 미사일이 어이구야 뭐 한 1000발 이상이 그냥 동시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맥을 못 춘다. 자, 10년간 주한미군의 그 330억 달러. 그래 이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연간 35억 달러인데 10년간 330억 달러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 지원에 그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재명이가 독재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그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승인됐습니다. 민간 뭐 말은 미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간 분야의 핵농축,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뭐 나중에 뭐 한 뭐 5년 10년 있다가 뭐 한국에서 뭐 핵무장 하겠다 하면은 미국에서 뭐 모른 척하고 미친 듯이 그럼 뭐 알아서 해라 하면은 그러면 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중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핵무장 할 수 있는 99.99999%까지 다 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다. 그러면 한국이 진짜 중국하고 열받아서 뭐 뚜껑 열려서 우리 한판 맞짱 떠야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야 미국 잠깐 빠져있어 우리 핵무장 하겠다 하고 핵무장 하는 순간 한국이 연탄 찍어내듯이 뭐 핵탄두를 뭐 100개, 200개, 300개, 500개 찍어내는 건 일도 아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원 가지고는.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국의 그 군사용 정찰 위성이 5개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간 위성까지 하면은 중국,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로 쭉 수출이 돌아서고 있고 중국이 사람들이 뭐 야채도 안 사 먹고 채소도 안 사 먹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다가 이거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원산지 인증 제도를 폐지를 하면요. 원산지가 어딘지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제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 원산지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근데 한국산이라고 써붙여놨는데 그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모르면 원산지 표시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원산지 인증 제도만 없앴습니다 하는데 말장난이다.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있어도 원산지 위반이 1만 건인데 인증 제도가 폐지되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군부대 급식 뭐 학교 급식 이런 데 들어가죠. 지금 중국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냐면 매년 식량이 1200만 톤 중금속 오염. 중국 지금 보시면은 중국 전역이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됐고 예. 중국 전역이 오염됐지. 그 공업 물질 뭐 농업 물질 이런 걸 강에다 막 뿌리는데 오염이 안 됐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그 중국산 마늘종 냉동 시금치 기준치 52배 농약 검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 잔류 농약 10배 초과, 중국산 농수산물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한국산 농수산물 먹으시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친인척들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돈 좀 넉넉하게 주시고 그 지인들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그분들 거 사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농약을 안 칠 거 아닙니까? 자, 중국산 당근서 기준 초과, 그 중국산 모기버섯에서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영지버섯, 중국산 양파, 중국산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영지버섯은 기준치가 1000배 초과됐네.
자, 중국산 쌀이 지금 한국에 막 들어오는데 플라스틱 가짜 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중국산 이제 그 농수산물 빼고 이제 미국산이 이제 그 식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산 농산물 쓰지 마시고 중국 물건 사지 마시고요. 뭐 알리 테무가 그 새벽 배송하는데 가급적이면 중국으로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중국산 물건 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데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 무너지고 흡수통이라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책 판매하고요. 460페이지입니다. 금액 16만 원이고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 계산은 발급 가능합니다. 그 책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직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그 주소 없는 분들이 좀 계세요. 주소를 안 주시고 계속 그 저기 책 안 온다 하시는데 주소를 좀 주십시오. 주소 주시면은 그 다 보내드립니다. 그 직원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연락 드립니다. 저희가 일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에 계시는 우리 안재철 우리 저자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20년 동안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사가지고 칼라화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영어와 한글로 저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이제 북한 접수하고 만주 접수하고 이제 부정선거도 없어지고 중국산 물건도 한국에 못 들어오고 한국의 달러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으로 못 흘러가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점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 손보고 중남미 손보고 중국 손보고 한국까지 손보러 들어왔다. 그 이재명이가 지금 겁에 질려 가지고 어디 남아공 그 무슨 뭐 정상회담 G20인가요? 거기 러시아, 중국, 미국 정상도 안 오는데 그 뭐하러 갔노? 도망간 거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갑자기 평상 책방 무슨 유튜브를 하는데 걔 왜 갑자기 나옵니까? 겁나서 나 그래 겁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